단백질만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허벅지 근육이나 팔 근육이나 복부 근육을 늘려주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면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예, 면역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과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르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나이가 들었어도 나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이죠. 그렇죠. 인슐린 호르몬. 이게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인슐린이 없으면 다음 호르몬에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생존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또 인슐린이 너무 폭주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되고, 그럴 때 또 염증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체 대림을 조절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호르몬, 비타민 D와 멜라토닌, 이것은 낮에 햇빛을 쬐고 밤에는 빛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여러 가지 감정과 분노와 집중을 야기하는 호르몬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서도 집중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훈련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면역력에 관한 걸 많이 들어봤는데, 박민수 원장님만의 면역력을 위한 생활상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혈관, 호르몬, 장,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채소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8컵 이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되도록 9시 전에 한 잔. 물 마시는 걸 루틴 하시네요. 예, 그렇게 루틴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자세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손 스트레칭, 그 다음에 고개 들기,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아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발목 스트레칭을 시간이 날 때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허벅지 운동이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면, 네, 자, 보이시죠? 자, 이거 이게 스쿼팅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손허벅지 운동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0회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순물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 중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자꾸 바꾸자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하루에 이제 한 3분 정도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뇌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하려면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 중지 훈련을 하면서 하나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그런 연습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이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좋은 면역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면역이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그 다음에 면역과 역이 합쳐진 면역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면역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을 면한다, 역병을 면한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면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이제 물리적인 소통, 그 다음에 사회적인 소통을 하고 있죠. 사회적인 소통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사람들 만나야지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시기 동안 사람들이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철저한 거리두기 방역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소통이라는 거는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음식을 먹을 때는 필요한 영양소만 들어오면 되는데 항상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비료, 환경호르몬과 같은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연이나 담배 연기, 미세먼지 등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소통하면서 외부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지 소통이 생명의 에너지 근원이 되니까 외부에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최대한 막아내고,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속에 또 잘 이렇게 제거하고 배설해서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근데 왜 역이라는 말이 붙었냐? 면역력. 저는 이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습니다. 선천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면역. 후천면역은 태어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생활습관,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면역력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개인차가 크다는 거죠. 면역은 다 가지고 있지만 면역력의 격차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면역력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명쾌하셔서 제가 뭐 특별히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질문은 이런 면역력을 키울 때 NK 세포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책 면역력 인생이 건강에 짐이 되지 않게라는 책에 면역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와중에 NK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던데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NK 세포 그러니까 자연 살해 세포를 측정하면 자기 면역력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NK 세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초도에서 제거하는 어떤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 NK세포 말고도 뭐 대식세포라든지 림프구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우리 면역세포들이 있거든. 그래서 NK세포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면역세포의 하나이고 아까 면역력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면역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NK셀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수치 중에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면역력은 아까 본인의 건강하고 쉽게 되어 있고 그럼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의 70%가 어디 있죠? 장에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근육량 제가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을 살펴보면서 코로나 후유증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장에 안 좋은 사람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사람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 해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호르몬의 균형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박용환 원장님께서 내신 책 있죠. 잘 살고 싶다면 면역이 답이다. 책에서도 이 면역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야기한 게 혈이나 자율신경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면역력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강남호준 박용환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면역력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의 루틴들을 점검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강남호준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호준 박용환 원장이었고요. 박민수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강하라.